성수학당의 문을 엽니다. 혹시 무심코 건넨 물건 하나가 어쩌면 한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정말요. 물건 하나 때문에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니.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좋은 뜻, 그 선의가 뜻밖의 화를 부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의 좋지 않은 기운을 집안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어들일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소름 돋는데요. 꼭 알아야 할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하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지혜죠.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실지 벌써부터 마음이 막 두근거립니다.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는 것이 깃들어 있죠. 특히 사람의 손길 그리고 마음이 닿은 물건에는요, 그 사람의 운과 기운이 고스란히 담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을 담아서 나누는 선물이야 물론 좋지요. 하지만 나의 명예나 행복, 또 재물, 번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집에서 기르던 식물입니다. 식물이요? 화분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식물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고 어찌 보면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성껏 키우면 정말 자식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정성, 그 손길이 닿아서 교감하며 자란 식물은 그 집안의 화목이나 좋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걸 남에게 준다는 것은? 네, 그걸 통째로 뿌리채 뽑아서 남에게 주는 것은 마치 가족 구성원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집안의 화목을 스스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징조라는 거죠. 아하, 정말 그렇겠네요. 깊이 공감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은 이사 가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식물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당연히 예를 갖춰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 정말 아끼고 존경하는 분께 그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정중히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체 전부가 아니라 분갈이나 나누기, 가지치기 같은 걸 해서 새로 나눈 것을 아끼는 분께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오히려 복을 나누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늘의 이치에도 맞고요. 아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나누는 건 괜찮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요. 오래된 가구입니다. 오래된 가구요?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풍수에서는 가구를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보기도 합니다. 집안의 안정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기반이니까요. 네. 그런데 오래 사용한 가구를 남에게 주는 행위는 과거에는 분가, 즉 가족에 흩어지거나 헤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좀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족의 해체라니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가구냐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해석이 붙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주로 쓰던 가구를 주면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것을 암시하고 남편 가구를 주면 남편에게 뭐랄까 다른 가정이 생긴다거나 어휴. 또 자식의 가구를 주면 자식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물건에 담긴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상징성이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명이 다한 가구는 남에게 주기보다는 예를 갖춰서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들 합니다. 네, 저도 무심코 중고로 내놓거나 지인에게 줄 뻔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세 번째는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요? 이것도 그냥 패션 소품 아닌가요? 물론 요즘은 그렇죠. 하지만 모자는 본래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극 같은 데 보면 신분에 따라 갓 모양이 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관직이나 신분에 따라 갓의 모양을 달리했고 절대 남에게 빌려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넘겨주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이죠. 와, 모자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네, 현대의 모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명예나 평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쓰던 모자를 남에게 주는 건? 네,
자신이 아끼며 쓰던 모자를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게 모자를 잘 착용하는 것이 명예혼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보고요. 그렇군요.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지갑입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재물은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오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지갑을 귀한 재료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이나 가문의 문양 같은 걸 새겨서 아주 소중하게 다뤘다고 해요. 돈이 머무는 집과 같아서 주인의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쓰던 지갑을 주는 건 정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신이 오래 사용해서 손때 묻은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재물운을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허!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새 지갑도 선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경제적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타인에게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자칫 내가 너보다 부자니까 이걸 나눠준다는 식의 조금 오만한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는 사람의 재물운이 나뉘거나 좀 흩어질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지갑 선물은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지갑 선물이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친구들 생일 선물로 가끔 생각했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관계의 경계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고를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요, 선생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책입니다. 책이요? 책은 지혜를 나누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지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은 자신이 오랫동안 소장하면서 읽고 또 자신의 지적 성장을 함께 해온 그런 책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냥 새 책을 사서 선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책은 그 사람의 학식, 권위, 성취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특히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께 물려받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서가에 오랫동안 꽂혀 있으면서 나의 지적 권위나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책들을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학식과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나의 제자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의미로 주는 것은 오히려 좋다고 봐요. 지식의 건강한 흐름이자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 경우는 괜찮군요. 네. 네,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물건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자, 지금까지는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절대 남에게서 받거나 혹은 함부로 얻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네. 이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집안에 지적적으로 안 좋은 기운을 들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오래된 가구입니다. 특히 남이 버린 것을 가져오는 경우죠. 아, 주는 것도 안 좋았는데 받는 건 더 안 좋군요. 네, 주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와 같아요. 오래된 가구에는 이전 사용자의 기운, 심지어는 그 사람의 혼이나 사연, 감정 같은 것들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그대로 받는다는 건? 네, 그 기운을 직접 우리 집 안으로 들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 어떤 사연으로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길가에 버려진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절대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전 주인의 불행이나 고통 같은 부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죠. 생각만 해도 좀 그러네요. 네,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앤틱 가구나 중고 가구를 구할 때도 그 출처나 유래를 가능한 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요. 그냥 아깝다, 싸다 이런 생각만으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길에 버려진 가구들이 정말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싼 값에 중고 가구를 구할 때도 진짜 신중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남이 쓰던 가재도구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운 것, 그리고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림이나 액자입니다. 날카로운 거라면 칼이나 가위 같은 건가요? 네, 칼, 가외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그 자체로 살기, 즉 해로운 기운을 품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전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날카로움 자체가 집안의 불화나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죠. 어휴.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림이나 액자, 특히 딱 봤을 때 뭔가 좀 스산하거나 슬픈 느낌을 주는 것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이나 액자에는 어떤 기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강한 감정이나 어떤 원한, 슬픈 사연 같은 것이 깃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집안의 분란이나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부득이하게 이런 물건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흥미로운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해결책이요? 어떤 거죠? 바로 돈을 주고 사오는 형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값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그 물건의 소유권과 성격을 바꾸는, 뭐랄까, 의식적인 행동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 돈을 내면 성격이 바뀐다고요? 네, 그 순간 그 물건은 더 이상 그냥 남의 기운이 깃든 물건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으로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돈을 주고 사면 괜찮다는 말씀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니.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 가장 강력하게 경고되는 것인데요. 바로 망자의 옷이나 도구, 즉 유품을 받는 것입니다. 아, 유품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사의 영역, 즉 죽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맑은 날 태워서 그 영혼과 함께 하늘로 보내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죠. 그럼 다른 사람의 유품을 받는다는 건? 네, 타인의 유품을 설령 앞서 말한 것처럼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집에 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죽음이나 슬픔의 기운 혹은 떠나지 못한 영혼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는 시각이죠. 부모님 유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간직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신의 부모님이나 아주 가까운 가족의 유품이라면 그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두 가지 정도 간직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고요. 타인의 유품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인 집에 죽음의 영역에 속하는 물건을 들여서 평안을 해칠 필요는 없다는 논리죠. 그렇군요.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네. 풍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 무의식에 작용하는 이런 기운의 길흉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모여서 저희 풍수학당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저희는 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니까요. 네,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풍수학당의 꾸준한 운영을 위해서 멤버십 가입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꼭 지켜봐 주세요. 기록하십시오. 물건은 단순히 그냥 사물이 아닙니다. 주는 이의 마음과 또 받는 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함부로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 가려서 행하는 지혜, 그리고 혹여라도 좋지 않은 기운이 깃든 물건을 들였을 때 이를 정화하고 다스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늘 복되고 평안한 기운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운 지혜를 통해서 가정에 늘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침실, 바로 그곳에 숨겨진 재물운의 통로를 여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와, 침실의 재물운이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